명리학 실전 사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신법 명리학의 역사와 사주 해석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법 명리학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균형의 기준축은 일간과 월지가 활용됩니다. 일간이 기준축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한 기세에 종을 하게 됩니다. 신법 명리학의 균형의 기준은 일간 또는 월지가 됩니다. 일간을 균형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에는 억부를 적용하게 됩니다. 억부란 설하거나 극하거나 보하거나 조하는 설상보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격을 기준으로 상신과의 구조식을 찾는 경우에도 또한 억부를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월지를 포함한 강한 오행을 균형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에는 억부에서 부는 사용하지 않고 억만을 사용합니다. 억에는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균형을 보는 기준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는 명리학자의 역사를 보면 먼저 송나라 사람인 서자평 선생은 고법에 비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신법 체계를 수립한 명리학자입니다. 고법은 연주를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나라 사람인 신봉 장남 선생이 있는데 이분의 명리정종이라는 저서에는 세 가지 눈여겨볼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약용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서 병과 약을 찾아서 병과 약의 균형을 통한 사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후대에 우리나라의 이석영 선생은 이 병약용신법의 심화 연구를 통한 실전사주 해석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정론을 들 수 있습니다. 동정론이란 천간은 동하여 즉시 작용하고 지지는 정하여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발현한다는 천간은 바로 작용하고 지지는 바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동정론입니다. 이것은 자평진전의 간지론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두절각론이 있는데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계두나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절각론은 지지의 작용도 어떤 기세론적으로는 천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기세론적으로 작용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적천수의 기세론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대에 심여첨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통하여 격국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격국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정론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후대에 또 임철조라는 청나라 사람이 적천수 천미를 통해서 기세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계두절각을 활용한 지지의 기세도 활용하는 것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말 시기에 설하고라는 사람이 일간을 기준으로 한 억부론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볼 수 있는 속관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깊이는 없지만 바로 일간의 강약에 따른 용신을 적용하는 관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석영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병약용신을 활용한
실전적 사주 해석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신법 사주 해석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평진전의 격국론에 의한 사주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한 격의 강약을 기준으로 격이 사길신이면 순용하는 상신을 사용하고 격이 사흉신이면 역용하는 상신을 통하여 사주의 균형을 추구하였고, 월지를 기준한 격과 상신이 부조식을 이루면 성격으로 보고 부조식을 이루지 못하면 패격으로 보았습니다. 격이 사길신이면 순용하고 사흉신이면 역용하는 구조식을 통해서 명주의 사회적 지위의 성패나 또는 사회적으로 타고난 품격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사주 분석법이었습니다. 자평진전 속에서는 격국론 속에 행운론에 대한 분석이 따로 있는데, 이 행운론은 일간과 격의 강약을 비교해서 일간의 억부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기준은 일간과 격이 강약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일간이 강하면 억하고 약하면 부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균형을 찾았고, 이것은 명주의 대운과 세운의 희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격과 상신을 통한 것은 타고난 사회적 품격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고, 일간과 격의 강약을 비교한 억부는 대운과 세운에서의 희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천수 기세론적으로 보면 월지를 포함한 가장 강한 오행이 극설을 통한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기준은 월지를 포함한 가장 강한 오행이 되었고, 방법은 강한 오행을 극하거나 설해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주 전체 에너지 흐름이 순하게 유통되느냐, 에너지가 막혔느냐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후대에 설하고의 일간을 기준한 억부론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일간의 강약을 기준으로 억하거나 부하는 것을 통해서 균형을 추구하였고, 기준은 일간이 중심이 되었고, 방법은 일간이 강하면 억하고 약하면 부하는 것을 통하여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사주 방법은 속감법으로 즉시 용신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 사주의 사건 사고나 전체적인 기세의 형충해합이나 생극재화에 따른 기륭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사주 해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석영 선생의 병약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석영 선생의 병약론은 월지를 포함한 가장 강한 오행이나 또는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제어할 수 있는 사주 원국에서 구성상 가장 힘있는 원국 구성 중에서 힘있는 오행 중에서 기세의 균형에 가장 적합한 조후나 통관이나 극설을 통한 오행을 약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일간 대비 가장 강한 오행이 병이 되거나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주의 병이라 그래서 일주지병 또는 용신의 병이라 그래서 용신지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방법은 고전의 병약용신법은 강한 오행을 극설하는 오행을 약용신으로 취용한 반면에, 이석영 선생은 원국 사주에서 조후나 통관이나 극설 중 병의 제어에 가장 적합한 오행을 약용신으로 취용하였습니다. 이런 사주 해석의 특징은
의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병이 뚜렷하고 약이 뚜렷하기 때문에 명주의 졸명식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사주 에너지의 흐름이 실제 명주의 삶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적합해서 해당 대운 시기에 길흉을 판별하는 데 아주 적합한 사주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석영 선생의 이 병약용신법은 단순한 약과 병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강약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좀 사주의 공부를 좀 깊이 해야만 병과 약을 정확히 찾아서 그 사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더 깊이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사주 분석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영 선생의 사주 분석의 또 특징 중에서 천간합과 지지삼합, 육합과 지지충은 자평진전과 적천수와는 다르게 이석영 선생은 원국이나 행운에서 성립하면 바로 작용력도 발현된다고 봤습니다. 천간합과 지지삼합 또는 육합의 합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투출되어 있으면 불화한다고 봤습니다. 천간합화 오행이 월지에 없어도 지지의 합화 오행이 세력을 이루면 합화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지지의 합과 충이 병존하면 합을 충으로 풀고 충을 합으로 푸는 관계가 아니라 충과 합이 모두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지지의 충의 경우에는 왕자발, 쇠자발 적용을 하지 않고 충하는 오행 모두가 손상된다고, 기본적으로 손상된다고 봤습니다. 토충은 손상이 아니라 분충으로서 발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석영 선생의 병약론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현대 사주 해석에서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 사주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균형축의 원리로 일간이 중심축이 되는 것은 일간에 대한 억부, 설상보조를 적용합니다. 이런 사주 해석 방법은 자평진전의 격국과 상신을 적용한 구조식이나 격국용신의 행운, 자평진전의 격국론의 행운론을 적용하는 사주 해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설하고의 일간기준 억부론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지를 포함한 강한 오행이 중심축이 되는 경우에는 강한 오행을 억하여 극하거나 설하여 사주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이석영 선생의 병약용신론이나 기세론의 사주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약해서 축으로 기능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종격 등 편중된 기세론으로 사주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전 사주 해석에 활용하는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격국론, 특히 격과 상신의 구조식은 명주의 사회적 성취 또는 직업, 출세 등 명주의 기본적인 골격, 품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사주 해석 방법입니다. 병약론은 이석영 선생의 병약용신법은 명주의 삶의 건강과 균형, 그리고 명주의 실제적 삶의 흐름을 통한 희기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주 해석 방법입니다. 결국은 명주의 사회적인 성패나 명주의 삶의 안정성이나 건강이나 성패를 따지는 것은 격국과 상신을 통한 구조식으로 사주를 분석하고, 또한 이석영 선생의 병약용신법을 활용하여 사주를 분석한다면 실전에서 사주 해석력이 배가가 되고
명주의 사회적, 현실적 삶의 여정을 조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